사실 언론에 가장 많이 다뤄진 거는 다시 만난 수괴들입니다. 내란의 수괴 윤석열과 사실상의 수괴 김용현, 이 두 사람이 헌재에서 만났는데 저도 뭐 다른 거 아니고 이제 뭐 오늘 우리 작가님께서 좋은 이제 그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두 분에게 제일 먼저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너무 황당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나는 이게 제일 황당한 윤석열 측 김용현 측 주장이었다. 어떤 게 가장 황당한 워딩이었는지 월스트 하나만 먼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이거, 하나만 딱 하나만 먼저 꼽고 시작해요. 우리. 이거 너무 어렵다. 네. 한결같이 다 주옥 같은 말들이어가지고. 맞아요. 저희 하나씩만 먼저 꼽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 저는 하나를 꼽으면 예. 윤석열이 네. 그날 우리 군인들은 민주주의 시민들이고 다들 소양이 뛰어난 군인들이라서 내가 계엄을 선포를 해도 국회로 들어가더라고 명령을 하더라도 예. 다 따르지 않을 줄 알고 계엄을 지시한 거기 때문에 불법적인 계엄이 아닙니다. 자, 윤석열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군 통수권자인데 군인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거를 알고 이걸 지시를 했다. 그래서 나는 군인들이 자랑스럽죠. 이게 나라야? 아니 저도 그걸 뽑았거든요. 와, 진짜. 아니 거기에 그런 표현이 등장해요. 여러분 반민주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비상계엄 조치를 했대요.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그러니까 본인은 이 반민주적인 계엄이 아니라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고 불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불법이 아니라며. 근데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반민주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을 걸 알고 비상계엄 조치를 했다. 이게 완전히 앞뒤가 다른 거잖아요. 그냥 너무 주옥 같은 말이에요. 나 오늘 밥 먹었어. 아니 안 먹었나 뭐 이 수준인데. 자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떤 게 가장 충격이었습니까? 그것도 있었어요. 아니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라고 했잖아요. 야 정말 이런 단어 자체를 만들어낸다는 게 너무 신기해하고 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가 아니고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근데 잘못 알려진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김용현은 저 특전사령관 탓을 하고 네. 윤석열은 김용현 탓하고 네. 이렇게 부하 탓을 계속하는 모습이 네. 보면서 정말 저희들은 시체말로 가부도 없구나. 진짜 비루하기 짝이 없어. 예, 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예, 계몽령 얘기도 해주셨고 지금 한마디로 좀 정리해주실 우리 시청자분이 계신데 아름다워님께서 보고 계시죠? 얼간이들 같았어요. 적합한 표현입니다. 제가 봐도 정말 얼간이들 같더군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이게 그래도 직속 상관들이 최고 상관들이죠. 국군 통수권자고 그 아래 국방부 장관인데 이 인간들이 지금 다 지시를 듣고 국회에 쳐들어간 계엄군들 뭐 지휘부라든지 그리고 이제 계엄 수뇌부들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사실 깜빵 예약 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냐? 지금 증언들이 이미 다 나왔고 검찰 조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은 김용현한테, 김용현은 육군 장성들한테 그 계엄군 수뇌부들한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거. 야 이거 참 비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비루할 뿐더러 사실은 정상적인 재판 전략과도 거리가 너무 멀어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한 가지 이제 전제를 두셔야 되는 게 예. 지금 말씀하신 현재 재판으로 넘겨가 있는 그때 당시 계엄 당일날 동원됐던 내지는 작전을 펼쳤던 뭐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이나 다 기소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의 검찰에서의 1차 수사 기록과 공소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다 보신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네가 무슨 말했는지 그날 밤에 뭐 했는지 다 알거든. 예. 그리고 웃으면서 그냥 웃진 않죠. 그냥 엄숙한 표정으로 그래 한번 얘기해봐. 네. 그런데 그 앞에서 그렇게 재롱을 떨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완전히 헛소리인데 다만 이 부분 하나는 좀 약간 좀 주의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식으로 그동안에 윤석열이 수사를 해갖고 사건을 만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 뭐냐면 김용현에게 물어볼 때 이런 겁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다 자기가 설명을 해요. 그때 포고령에 의사들 처단한다라는 네네. 내용이 들어간 것도 네. 그 처단한다는 내용이 상위법에도 어긋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예. 그냥 경고 차원에서 예. 냈다는 거 냈었죠? 라고 하면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네. 사람에 대해서 처단한다라는 말을 써놓고 웃으면서 거기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김용현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기억이 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게 전형적으로 검찰 특수부식 수사 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다 놓고 저렇게 계속 이제 뭐 위압적인 상황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뭔가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낸 다음에 박영식이 너 저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 곽수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예. 내가 훨씬 더 잘했다고. 제가 그랬죠. 그런 식의 기억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계속 몇 번을 반복하잖아요. 네. 기억이 만들어집니다. 아. 네. 실제로 그 사람이 네. 내가 그랬었지, 그랬구나로 돼버려요. 그 방식의 자기도 모르게 질문이 그런 방법을 쓴 거고 그런 식으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예. 서로 그런 식으로 짜고 있는 거예요. 네. 환희님 진짜 웃는 모습 소름 돋았어요. 야, 이러시는데. 진짜 어떻게 여기서 웃어? 아니 저는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분명히 국회 측에서 이 김용현 나오는 거 대비해 가지고 요 가림막 좀 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거 왜 안 해줬을까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 그 오늘 보니까 검사 윤석열이 막 딱 쳐다보면서 김용현한테 질문을 던지고 이런 대답을 듣는 과정에서 확실히 어떤 위기의 서열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게 물론 이제 분리돼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둘 다 구속돼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그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과거의 어떤 위기의 서열이 또 이렇게 살아나다 보니까 김용현이 압박을 느껴서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이 오늘 했던 말과 검찰에 진술했던 내용의 톤이 조금 다르잖아요. 오늘은 모든 걸 다 내가 다 했다는 식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했고 왜 내란 수계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검찰 진술 때는 윤 대통령이 포고령 관련된 법정까지 확인해 가지고 네. 다 했다. 그래서 윤이 최종적으로 다 한 것이다라고 네. 해서 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윤이 최종적인 책임자다라고 확정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해서 진술을 했죠. 예. 그러니까 오늘하고 많이 좀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검찰 진술 내용도 다르고 오늘 헌재에 나와서 한 말도 다르고 이런 상황인데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 저는 재밌는 게 참 두 개가 있었는데 네네네. 김용현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참 오늘 억울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엄령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 네. 있지도 않은 국무회의였지만 이거 이제 물귀신 작전이죠. 네. 국무회의 때 계엄령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나만 계속 왜 패? 나 다른 사람도 더 있어. 나 억울해 죽겠어. 이 얘기했던 거고 예. 비상입법기구 얘기했을 때 비상입법기구가 설치되더라도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네. 국회 활동 금지하지 않으려면 비상입법기구가 왜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예,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그래서 예. 오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말 대잔치 한 예. 거고요. 예. 실제로 국민을 조롱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런 상황이 왜 빚어졌냐면요. 예. 사실 그 처음에 계엄이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명백하게 의도했던 바들이 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나서 그 당시 장구성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홍장원 차장처럼 처음부터 네. 거부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한 일주일 동안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처음에는 너무 커다란 일이 터져서 네.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있는 사실들을 다 자백을 했던 겁니다. 다 털어놨어요. 네. 언론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수사를 예. 받는 것에서 얘기를 했었고 근데 만약에 일반 사건이었고 뭔가 준비를 하려고 했으면 그런 사람들끼리 다 말을 맞추려고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말이 다 충분히 맞춰진 상태에서 수사에 들어가면 네. 되게 수사가 어려워져요. 예. 근데 이 상황은 그렇게 한 일주일 동안에 다 털어놓은 일들이 다 정리고 난 뒤에 예. 이미 국민들은 다 진실을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와서 어떻게든지 이걸 수습해 보겠다고 자기들끼리 말을 맞추다 보니 예. 눈치껏으로 뭐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서 딴 데 똥볼 쳐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말 근데 보고 있으면 화도 나지만 예. 오늘로 아마 확신이 드셨을 거예요. 아까 이준석 얘기할 때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여기 거를 기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 차원이 다른. 너무 네.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건 교통 범칙금하고 그냥 어디 가가지고 살인 저지른 거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거는. 예. 그 오늘 신문을 보다가 이걸 네네. 봤는데요. 예. 일단 죄를 지었으면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 첫 번째 도망가고 네. 두 번째 부인하고 네. 세 번째 백쓰고 이게 이제 정상 그 자범들이 주로 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예, 다들 다들 이해가 될 겁니다. 예. 그걸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자범 수준도 못 하는 건데 네. 일단 도망갔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화 해가지고 안 잡히려고 그랬고 뭐
국민들이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진실도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부인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극우한테 나 지켜달라고 백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아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과 그래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던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이 잡범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오늘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예. 아 정말 어떻게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될지 정말 깝깝합니다. 예. 예, 그런 게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그걸 정상화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오늘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뭐 이제 새길로 좀 새는 것 같지만 오늘 그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도 그 지적을 했더군요. 저도 사실은 윤석열이 처음에 변론기일에 등장했을 때 유심히 보니까 제가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물어보고 하니까 저건 네. 머리를 한 거고 눈썹도 네, 그렇죠. 그린 거고 아. 네. 파우더 친 거고 저거 뭐냐? 아니 저 피의자한테 저게 지금 수용자한테 저거를 누가 해준 거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뒤늦지만 오늘 그런 지적이 혁신당에서 나와서 네. 그거 뭐 법무부에서도 입장 낸 거 제가 봤거든요. 뭐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거는 예전에 박근혜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에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의 정신 세계가 다시 한번 관심을 끌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화장을 한다는 게 사람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감사합니다. 사람입니까? 인간입니까? 예. 예, 그런 그 한마디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좀 계속 아니, 그러니까 뭐 들었습니다. 최소한의 예우라는 식으로 경호처 대통령실 쪽에서 경호처 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줬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그 정신 상태가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여론전의 일환이잖아요, 변호사님. 네. 이게 지금 윤석열이 하는 짓이 헌재에 나와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신들의 강성 지지층을 더 집결시키고 어떻게든 안국역에 많이 모이게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노림수를 꾸미는 거라면 아니 더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요? 아니죠. 아. 일단 윤석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예. 지금 굉장한 궁지에 몰렸다는 것 정도는 인지를 해요. 예. 그런데 가끔 이제 실제 일반 사건에서 형사 사건 피해자들도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터널 비전이라고 하죠. 진짜 자기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이만큼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이대로 앞으로 가게 되면 저 터널이 끝이라고 저 빛이 나올 거야라는 생각으로 네. 찾아낸 방법들이 오늘 나와서 헌재에서 시전하는 그 헛소리들이거든요. 예. 그 터널 비전을 갖지 않는 상황이면 그런 말을 그렇게 헛소리를 못 합니다. 예. 누구도 믿지 않을 상황. 오죽했으면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자도 김용현한테 너 이제 와서 진술 거부하면 우린 네 말 못 믿어 예. 라고 점잖게 알려주는데도 거부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런 짓을 하는 거고 예. 두 번째 네. 그러면 그 터널의 빛이 찾은 거는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기각까지는 안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백은 있다. 그건 군중이다. 지지자들이다. 네. 그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얘기하신 것처럼 윤석열은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라 예. 나는 정당하다. 나는 잘했다. 예. 내가 당당하다. 예. 나는 아직도 당신들이 대통령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헤어하고 메이크업하고 나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지금도 정말 화가 나고 안타깝지만 서울구치소 앞에서 108배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옥에 계신 우리 대통령님 평안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지지자들인 거예요. 이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멀쩡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예담이 있지만 그 생각도 주변에서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화장도 안 해놓고 내보내면 험해서 못 보겠다. 맞아요. 그럴 여담은 수도 농담입니다. 있어요. 농담입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뭐 실제 구치소의 생활이 뭐 얼마나 편하겠느냐마는 어쨌든 나왔을 때 정상적인 어떤 마치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여주려는 네. 대통령의 모습을 연출한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부정선거 얘기 자꾸 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아요. 지금 탄핵 심판 신청 증거만 500여 개 제출했다고 하고 대다수가 부정선거 증거인데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미 다 나왔어요. 표정에서 드러나고 말투에서 드러나고 반문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부정선거론, 증인 신청, 증거 채택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걸 계속 이어가겠죠. 아까 정상적으로 내가
이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거를 강변하려면 계속 이렇겠죠? 변호사님? 네,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요, 좀 뭐 재미없는 얘기긴 합니다. 법원에서 뭔가 그 다툼이 있고 뭔가를 사실로 인정할 때 모든 주장에 대해서 사실로 인정할 때 증거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자가 12월 3일에서 4일 동안에 했던 행동들이 예. 과연 정당한 계엄이었느냐라는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로서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예. 그리고 진짜 국무회의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 예. 계엄을 통해서 네네. 계엄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그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도대체 반국가적 행위가 뭡니까? 예, 그 질문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왜 그 군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동원한 겁니까? 이런 것들이 요건인 거지. 예. 지금 윤석열이 주장하고 있는 건 범행의 동기 정도인 거예요. 네. 범행의 동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꼭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재판관들의 심증으로도 네. 주장으로도 판단을 할 수 있고 일일이 까다롭게 증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00개, 500개를 내더라도 그걸 하나하나 다 검증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 네. 때문에 막 마구잡이로 길어질 거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측에서 이걸 내는 이유는 예. 확신범인 거예요. 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확신범이고 예. 그리고 확신범이고 점점 이렇게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네.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누구가 공유하고 있냐면 아시다시피 극렬한 지지자들은 네. 아직도 그 부정선거 때문이거든요. 부정선거를 믿고 있거든요. 그 부정선거 이제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조차도 예. 오염이 돼서 아, 네.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최악이에요. 예, 그래서 그 효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효과를.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나 외부에 있는 극우 세력들한테 윤석열과 이 계엄 내란 세력들이 던져주는 일종의 떡밥이자 땔감을 부정선거라는 땔감을 계속 공급하는 그거를 거죠. 공급도 하고 자기들끼리 이게 뭐냐면 윤석열도 사실은 속은 거거든요. 네. 그거 유튜브한테 자기도 속은 거예요. 지가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네. 그냥 넘어간 거야. 예. 근데 이게 웃기는 구조가 지가 넘어가서 여기다 군부를 떼니까 예. 서로 활약을 주고받으면서 불이 점점 커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웃기지만 되게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네. 오늘 저기 누구야? 그 김용현도 계엄의 목적으로 부정선거를 실체 파악해 국민에 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좋아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변호라도 좀 제대로 하든가. 근데 배진한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 헌재에 나와서 뭐라고 과거 얘기했냐면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팩트이든 아니든. 아니 이런 얘기를 왜 변호사들이 이렇게 그게 팩트이든 아니든 이건 왜 하는 거? 아유 정말 부정선거 이거 계속 하겠죠 대변인님? 당연히 계속하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불리하다고 예상되는 선거는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그 밑박을 깔아놓고 네. 선거 결과가 본인들이 참패를 하면 부정선거를 더 불지펴서 예. 계속 흔들어대고 계속 공격하기 위한 전초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거는 치르기만 하면 자기네들이 다 이겨야 되고 네. 압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건 다 부정선거다. 이 논리로 계속 가고 이게 이제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 조기 대선 이후에도 계속적인 그 소요 사태를 계속 만들어내기 위한 명분을 계속 지금 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정말 지금 상황이 매우 무서운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정말 이거는 아니지 않나라고 다들 이렇게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지금 정도가 예. 거의 사이비 종교를 믿는 듯한 그런 느낌 정도가 들어서 매우 위협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서부지법의 이 폭동이 예사롭지 않은 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정말 예, 예. 그렇게 무엇인가에 완전히 꽂혀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선은 없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 계속 그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야 된다는 것에 많은 지금 두려움을 좀 저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지법 난동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연루돼서 구속된 극우 유튜버 중에 한 명이 김건희의 팬클럽 퀸 건희의 SNS 운영자였던 사실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고 그리고 속보가 들어왔습니다만 서부지법에 난동을 부려서 그 7층 그 판사실까지 올라갔던 이른바 전과문의 특임 전도사라는 양반 이 양반은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떨어져서 구속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는데요. 저는 정말 이제 탄식밖에 안 나오는 게 이제 뭐 저는 주한미군이 그
국내에 있었던 부정선거 관련 보도 내는 거 보고 입장 내는 거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고요. 미국 정부 쪽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조기 들고 부정선거 뭐 이거 론을 계속 얘기하는 이 극우 세력들이라는 거는 인지 부조화를 넘어서 뭔가 진짜 전두엽이 마비가 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참혹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 그만 진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자로 JTBC 단독이 떠서 다른 얘기보다 이 얘기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비화폰 얘기가 지금 경호처 쪽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김용현 신복에 비화폰을 줬다. 김성훈과 소통 창구의 역할을 했다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JTBC 보도에 요약본을 좀 보니까요. 민간인 신분인 양모 씨라는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장으로 부임하면서 별정직으로 경호처에 채용이 되는데 국방장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난 다음에서도 경호처에 남아서 김성훈 차장실에서 이 양반이 근무를 했대요. 근데 JTBC 취재 결과 이런 양모 씨에게 휴대전화인 비화폰이 지급이 됐고 김성훈 차장이 비화폰 관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김성훈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는 뭔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진전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야 이거는 뭐 수사를 당연히 들어가 봐야 될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JTBC 내용은 그러면 그 양모 씨에게 지급된 그 비화폰. 비화폰이 사실상 김건희가 사용을 한 게 아니냐라는 뭐 거죠.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그 봐야 되겠지만. 가운데서 이제 김성훈과의 연락 과정에서 이걸 쓰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김성훈 차장과의 연결성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보도인데요. 뭐 앞서서 우리 대변인님이 짚어주신 대로 이 비화폰이라는 거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소수 직책에만 지급이 되는 거여서 이거를 지금 경호처 내부에 이번에 들어간 양모 씨라는 분에게 보안 휴대전화 여전히 경호처에 남아서 김성훈 차장실에서 근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이걸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변인? 김건희는 아니고 네. 김용현과 김용현. 김용현과 보안폰이 어떤 폰이냐가 매우 중요하고요. 보안폰인데 업무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좀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폰들을 이 보도가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까도 네. 말씀드린 대로 이런 특수한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지급돼야 될 폰들이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그 이용한 내역을 대상자에 김건희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경호처가 계속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모 씨가 어떤 직책에 있었고 비화폰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네. 예.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비화폰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면서 김건희의 소통 통로로 활용하려고 했다는 것 예. 그리고 경호처가 그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경호처가 그것을 김건희하고 어떻게 내통을 해서 그걸 지우고 뭐 이런 증거 인멸을 했을지 그것을 밝혀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JTBC 단독 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저도 좀 살펴봤더니 결국 이런 거네요. 김용현이 경호실장으로 있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내란의 주역을 맡았던 건데 예. 그러면 지금의 수사 과정에서 지금은 경호처가 단순히 이 계엄 이후에 윤석열을 보호하려고 했던 부분만 가지고 지금까지는 크게 논란을 삼았었는데 예. 한 가지 이제 크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는 동안 경호처는 뭘 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범죄 공백 윤석열이 밖에 나가서 여인영이니 뭐 저 곽중근이니 다 만나고 다닐 때 네. 그리고 안가를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박성재라든가 이상민이라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 안가를 쓸 때 네. 경호처가 다 관리를 했을 수밖에 당연히 없고 알았을 가능성이 높죠. 안가는 경호처의 소관이죠. 윤석열이 그리고 합참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결심지원실 같은 데 갔을 때도 당연히 경호처장이나 경호차장이 갔을 테니까 예. 계엄과 관련해서도 이전부터 뭔가 알고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예.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김용현이 경호실장을 맡고 있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가면서 예. 남겨놓은 인물이 양모 씨라는 인물이고 그렇죠. 그 인물이 김성훈에게 이제 김성훈의 관리하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김성훈에게 밖에 나간 상태에서도 국방부에 가 있으면서도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일을 김용현은 다 알고 있으면서
거기로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고 혹은 또 자기에게 불리한 사람 일이 있으면 문제 삼는 걸 또 차단할 수도 있고 뿌락치처럼 심어놓고 예, 예. 이번에 경호실에서 논란이 된 과정에서 네. 막상 경호처장인 박종준은 예. 사회를 표명하고 떠났지만 예. 차장이 남아서 모든 일을 지금 진행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도 김성훈이 그러면 생각보다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예. 거기에 더해서 김성훈은 누구랑 가깝냐? 김건희랑 가깝다. 그럼 김건희는 과연 계엄에서 무슨 역할을 했었을까? 예. 이런 것까지도 이 폰에 의해서 많은 것이 밝힐 수 있다는 얘기가 네, 나온 그러니까 거네요. 김성훈이 단순한 김건희의 기쁨조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예. 김건희가 하고 했던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들을 알고 있는 범죄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증거를 인멸하는데 앞장선 그러면서 본인은 입신 영달을 한 그런 범죄 공동체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설을 세워봐야겠죠. 예, 이게 그 모 유튜버에서는 뭐 양집사라는 이름으로 뭐 누군가 언급을 왜 했던 양씨야? 그걸 몰랐네요. 그렇게- 양씨였네. 그렇게 따지면 저 윤 씨인데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씨예요? 그러네. 윤씨 양씨였네. 아이고, 야 이거 참. 양집사가 뭐야 양집사가? 아니 어쨌든 참. 양집사라는 이름으로 일부 이제 의혹 제기가 됐는데 JTBC가 사실관계를 체크해서 단독 보도를 낸 것 같고 어쨌든 이제 한 몸으로 움직였다고 하니까 양모 씨라는 사람이 현재 김성훈 차장실에서 근무한다라고 한다면 김건희와 김성훈의 커넥션에서 어떠한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이 계엄 모의 과정에서 이 양 씨라는 사람도 관련 내용을 다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의 수족이 김성훈이라면 김성훈의 수족이 양모 씨의 네. 가능성까지 우리가 내다보고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김성훈 차장에게 내일 다시 경찰이 출석을 통보했다는 소식까지 알려드리면서 마지막 1부는 짧게 좀 저희가 쓸 건데 공수처가 오늘 넘겼습니다. 검찰에게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서 니네가 수사해라 하고 넘겼어요. 저는 뭐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할 줄 아는 공수처의 용기에 어쨌든 박수를 보내고 싶고 그간 수고하셨는데 공조본의 해체가 안 된 상태에서 내란 가담자들을 또 수사할 거니까 역할은 끝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부분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검찰로 넘어간 윤석열 수사 잘 될 수 있는지 그 전망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일단 계속해서 진술 거부를 하더라도요. 진술을 거부를 하더라도 그 진술 거부 자체를 기록에 남기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근데 현 검찰에 넘어가면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 군 장성들을 전부 검찰이 확보를 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윤석열의 말과 대조를 해야 될 모든 기록들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공수처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보다 검찰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큰 과정이었던 거예요. 예.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이 계속 강조했던 게 공수처 니네 수사권이 없자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럼 검찰은 수사권이 있다고 네가 계속 얘기했는데 검찰 가서도 말 안 할 거야? 네. 이것도 하나가 더 명분이 되는 거죠. 예. 우리 대변인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용현 공소장에 윤석열의 그 거론 되는 횟수가 141회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김용현을 지칭하는 게 한 120 몇 번. 네. 이게 그러니까 김용현의 공소장인데 윤석열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검찰을 통해서 공소가 됐고 그리고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됐고 해서 검찰이 지금 사실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검찰이 하더라도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는 생각이 들죠. 예. 검찰 출신의 내란 수계가 이 사태를 만들었고 검찰 출신의 변호인들이 소위 말하는 멍멍이 소리, 개소리를 하면서 지금 국민들을 정말 혼란과 정말 분노 게이지를 끝까지 만들어내고 있고, 근데 검찰이 그 윤석열을 또 조사하고 예. 이 구조가 대한민국의 비극 중에 비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예. 마지막을 이제 검찰이 마무리해야 되는데 검찰을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나와서도 검찰을 국민의 검찰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수적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그 정치 검찰들에 의해서 장악된 검찰이 또 윤석열을 또 조사해서 재판에 넘긴다는 사실,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빨리 검찰 해체하고 검찰 개혁을 빨리 더 앞당겨야 된다. 이런 모습 다시 이제 그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저희가 일일이 소개를 또 못 해드렸습니다. 내일 수산씨가 또 돌아오니까 산이산이 국사 수산이가 내일 여러분들 또 반갑게 맞이하면서 댓글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양지열 변호사, 윤재관 대변인과 윤재관 조국혁신단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정치 라이브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